네, 오늘 장 마감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봐볼까요? 코스피는 0.39% 오름세를, 코스닥은 0.7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일단 인기검색 상위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는 펩트론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현재 9% 넘게 상승하며 42,1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대표적인 펩트론인데 오늘장 한 5% 가까이 밀리다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 현재는 고점을 넘기면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제약바이오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감 김태성 본부장, 정혜용 과장과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쉬고 오히려 그 자리를 다른 테마 혹은 오늘은 또 바이오가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빠른 순환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빨라도 너무 빠르고 네. 하루에 지금 사실 테마들이 한두 테마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마가 하루에도 대여섯 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지, 정말로 종목을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내가 안 사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사면 윗꼬리가 달리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테마가 한두 가지만 나온다면 그들 안에서 수급이 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강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또 자금이 이동하고 또 이제 그들이 한번 시세를 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또 자금이 이동하는 그러한 또 이제 연속성을 좀 나타내다 보니 굉장히 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장 후반부에 지금 또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도 이 심혈관 질환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또 뉴스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펩트론이 조정을 받다가도 한 번에 지금 이 뉴스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속성이 굉장히 지금 약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이 약하다.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매일같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마감에 산다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두 분이 지난번에 좀 선택이 일치가 됐어요. 화장품 쪽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정혜용 과장님이 선택했던 코스맥스가 거의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저희 목표가를 터치했고 한 55% 수익이 내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좀 일정 부분만 매도하자 그랬는데 전량 매도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한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이제 OEM, ODM 관련 이제 종목군들만 크게 상승을 했지 또 그 외에 또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난 중국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이후에 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매도 차익 실현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또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갈아타자라고 해주셨고 어제 김태성 팀장님은 또 네오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한 4%, 5%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일단 오늘 조금 이제 다소 좀 침체를 걷고 있지만 일단은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저는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지수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야기가 시장의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또 밀리면 그 밑에 단에 있던 뉴스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연 이제 선두에 있는 게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러한 뉴스에 이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는 9월 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관련주들 시세가 난 쪽은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 이야기대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후발주자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여지를 남겨두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팜 최고가 대비 한 4% 수익. 지금은 하락 전환을 했지만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마감이 산다 종목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대상홀딩스 너무나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화장품 매도하고 네. 또 다시 중국인의 기대네요. 관광객에.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그중에서 이제 OEM, ODM 업체는 주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중국 소비 관련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이번 달 중순에 재개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20포인트 정도 이제 레벨업된 이후에 지금 한 2주 정도 동안 주가가 지금 횡보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 시 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하반기에 이제 6년 반 만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에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일본인 VIP 고객은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중국인 그런 VIP 고객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을 비롯한 이제 해외 이제 VIP 고객들 유입과 함께 이런 실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인 VIP까지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큰 폭의 그러한 실적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단체 관광 재개가 중국의 이제 VIP 이제 수요 증가와 이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어떤 의문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지금 약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완화 정책,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 좀 완화 정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국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내놓았을 때 상당히 좀 상관관계, 중국인 VIP 수요가 유입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높았다라는 점에서 과거 그런 통계를 봤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중국의 이제 완화 정책 이후에 이러한 중국 VIP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탄탄한 이러한 일본 그 VIP 수요와 더불어서 중국 VIP까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중순에 지난 이제 8월 한 10일, 11일 정도에 당시 이제 중국의 한국 이제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레벨업이 됐습니다. 한 13,000원, 14,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16,000원, 17,000원 레벨로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횡보 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한 16,000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16,000원대에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당시 이제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이고요. 이번에는 대상홀딩스로 가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취급을 하죠. 소금 그리고 설탕. 일단 설탕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에서 수출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 또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국에서 이제 사재기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는 상황. 공교롭게도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또 두 나라에서 또 이슈가 되는 제품을 또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지수가 좋을 때는 사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다른 이슈와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에. 하지만 이제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또 이러한 테마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이제 조금만 관심을 받아도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방류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인한 노이즈도 계속 이제 쌓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 테마로 이제 뭐 음식료 중에서 수산이라든지 육계 이쪽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는 이 대상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제품들을 어디 플랫폼에서 파는지를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중국 플랫폼,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도 이 대상홀딩스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품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의 방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이지만 어제 오늘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7,300원인데 7,0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이 손절가가 좀 타이트한 그래도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손절을 더 러프하게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9,000원이라는 1차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10,00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수 테마주로 많은 분들이 또 소금 관련주로 알고 계신 대상홀딩스를 저희는 매수해 보겠습니다. 9,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 라인도 7,000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 코스닥이 지난 8월 9일 이후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하루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15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주로는 한번 동국홀딩스를 볼게요. 동국제강그룹 하면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동국홀딩스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한 28%까지도 급등을 했고 현재는 16% 넘는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동국홀딩스 우리가 따라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지금 단순히 철강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지주사 전환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매수가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약과 이제 동국 CM을 이제 지난 6월달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회사 두 개가 이제 상장을 한 그런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동국홀딩스가 어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동국제약과 동국 CM의 그런 주식을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인적 분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제 향후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과연 이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좀 부분을 하반기 실적을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시동은 걸렸는데 좀 단기적일 수도 있다.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12,98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볼게요. 장중에 좀 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3.96% 그래도 마감 준비하면 13만 8,000원인데 그 IT 시장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AI 칩 쪽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전히 MLCC에 대한 기대는 낮아서인 걸까? 왜 삼성전기는 여전히 부진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게 벌써 몇 번째 실망감을 안겨주는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시장이 올라올 때는 가장 더디고 또 시장이 내려갈 때는 또 가장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이 흐름을 보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에 대한 레포트도 좋았고 실적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만한 지금 이슈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더 저는 가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에 실적의 회복세를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3분기 또 실적 발표까지 3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또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필요한 종목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아직 바닥은 아니다. 오를 수 있긴 한데 강하게 오를 만한 그런 재료가 모멘텀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오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변동이 큰 레몬 볼까요? 전일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어요. 4,965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특허 이야기가 나오자 전일 상한가에 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재료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변동을 보면서? 네,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테마성 이슈는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미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특허 출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상용화 진행까지 좀 계속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좀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2년 이상 지금 2020년도에 당시에 이제 마스크 특수로 당시에 이제 실적 급증을 기록한 이후에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단기적인 그러한 좀 테마성 이슈로 주가 좀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로 소멸됐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파도 볼게요. 오히려 상장 당일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웠는데 그 이후의 주가 행보가 좋은 새내개주입니다. 또 이번에 그 정부 글로벌 스타패밀리스 선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파도 어때요? 매력적인 기업인가요? 일단은 사실 신규 상장을 한 이후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거래량이 붙어가면서 여전히 지금 추세를 좀 타고 있고 또 이제 그 와중에 타이밍 좋게 이제 정부에서 또 팹리스 육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 안에 굉장히 또 관심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기에 저는 뉴스가 없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를 할 바에는 오히려 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력성도 높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단 단기 트레이딩으로서의 굉장히 매력도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라는 네. 이야기. 호재에 담아보긴 하지만 그렇게 길게 가져갈 종목보다는 단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39% 오름세 속에 2,553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915.84포인트 지나가면서 0.71%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테마주들의 힘은 살짝 줄어들었고 오늘 반도체주들의 반등 그리고 바이오주들 오름세도 눈에 띄었어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